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담에 진심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3월이죠. 3월에는 상담 전화도 많이 오실 거고 그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에 대한 문의 전화도 간간히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학부형 같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담 전화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기분이 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정말 학부형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상담 전화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거든요. 설사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대면 상담을 하실 때는 그 상담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지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상담 전화가 왠지 학부형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우리 동네에 경쟁 업체에서 내 학원, 내 공부방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그런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나빴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염탐 전화나 경쟁 업체 전화를 받았을 때 잘공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염탐 전화나 정보를 캐기 위한 이런 상담 전화일지라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 공부방에 대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경쟁업체인 나한테 전화해서 정보를 캐고 있을까? 아는 게 없고 내 공부방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나한테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처음 내가 공부방을 오픈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불안함과 정보를 수집하는 그때 내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전화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경쟁업체의 염탐 전화나 정보를 캐기 위한 이런 상담 전화가 오셨을 때 원하는 대답을 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에 내 방에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를 하세요. 그럼 정말 염탐 전화나 경쟁업체는 그렇게 간이 크지 않고서는 그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내 방에서 그렇게 상담하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내 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탐하는 것 같고 경쟁 업체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대면 상담을 하면서도.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 내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런 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염탐하는 그런 상담일 수도 있지만 요즘 학부형님들은 옛날 학부형님들하고 다르게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담 스킬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학부형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한 50대 후반의 중후한 남성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상담 전화는 엄마들이 많이 하지 아빠가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아빠가 상담 전화가 할 때가 있어서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빠인가 보다 하고 상담을 임했는데 이 아빠의 목소리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또 질문도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교육계를 꽉 깨고 있는 듯한 그런 상담의 질문을 하시는데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학부형님이 전화하셨을 때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그 학원 공부방 교습소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50대 후반의 중후한 목소리로 전화하신 그 남성분은 정말 질문이 좀 남달랐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들어간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좀 다르죠? 다른 학부형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형님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아이와 함께 내방해 주셨으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고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내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공부방에 내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에 엄마도 오셨고 아빠도 오셨고 아이랑 함께 왔어요. 그런데 저희 공부방에서는 어학원처럼 공부방 프로그램이 이렇게 서면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끝나면 이거,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서면화로 다 되어 있고, 이 공부방 상담을 할 때 그 매뉴얼을 학부형님한테 드렸는데 50대 후반에 중후한 학부형님 아버님께서 공부방에 매뉴얼을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그런 커리큘럼도 시스템도 사진으로 다 찍으시고, 그리고 질문도 참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사진 찍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그런 실제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상담을 하시고 난 후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셔서 바로 등록을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조금 말리는 듯한 눈빛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공부방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학원 선생님과 그런 학원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다른 학원, 다른 교습소 공부방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뭔가 좀 다르네. 다른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들은 빨리 등록하고 내일부터 다니라고 권고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권고를 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과 선생님에게 잘 맞는 그런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둘러보라고 권고하시네요. 좀 뭔가가 좀 다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동네에서 저만큼 아이를 꽉 잡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매우 흡족하셔서 바로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도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 공부방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다음날 교재를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바로 신청해서 바로 가져왔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 하는 말이 우리 형이 했던 교재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공부방에서 쓰는 파니스는 보통 학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파니스 교재거든요. 저는 제와이북스에서 나온 파니스 인 리딩 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는 이런 파니스 인 리딩을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아해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이 교재 바로 배송이 돼서 오늘 온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엄마가 형 가르칠 때 썼던 교재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딱 느낀 거죠. 엄마가 동종 업계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구나. 내가 그때 상담했을 때 내 느낌이 정말 맞았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어서 첫째도 둘째도 엄마가 다 그 집 아이를 직접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까지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좀 어느 정도 미루고 계시다가 저한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 아빠도 학교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참 남다르셨구나. 동종 업계인 줄 알고 긴장하고 좀 기분이 좀 쎄했었는데 이런 이유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때 상담을 하면서 염탐하는 경쟁업체일 거야, 내 공부방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아마 상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상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내가 맡아서 또 지도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건데 그 상담도 역시 정말 좀 희한했어요. 왜냐면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보통 엄마나 아빠가 상담 전화가 오는데 큰엄마가 상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누구세요? 아이 엄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담하는 아이의 큰엄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상담하면서 뜨아했어요. 보통 큰엄마가 상담하지 않거든요. 아, 여기는 정말 백발백중 염탐하는 그런 경쟁업체구나. 아, 나의 공부방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상담하는 전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때도. 이것도 최근 이야기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통 큰엄마가 상담하기에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정말 대단한 큰엄마이시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의 레벨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큰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리딩 지수는 몇몇이고요. 미국 아이들의 한 몇 학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경력도 물어보고 아이가 어디 학원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학원에 다닌 것 같은데 어디 학원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지수의 상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강료가 얼마예요? 몇 회 수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해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느낌 오시죠? 백발백중이라는 걸. 그래서 저도 정말 아, 경쟁업체에서 염탐하는 전화구나, 백발백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상담을 하는 내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학부형님께 큰어머니 시간이 되시면 학부형님이 직접 전화하시고 공부방에 직접 내방을 해주시면 정확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전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공부방에 내방해 주세요.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감 오시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염탐 전화구나. 경쟁업체에서 나를 캐보려고 우리 공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화였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거든요. 공부방에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학부형님과 학생이 공부방에 내방을 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일주일 전에 전화했던 큰엄마가 말한 그 학생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큰엄마가 저희 공부방에 상담하러 전화하시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을 때 이 엄마가 큰엄마한테 좀 학원을 좀 알아봐 달라 얘기를 했고, 어느 날 큰엄마가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교재를 보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정말 아닌 것 같다.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될 것 같다. 교재도 아이에게 맞지 않는 거고 수업 방향성도 좀 다른 것 같으니 다른 학원을 알아봐라 라고 이제 큰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큰엄마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엄마가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머니께 여쭤봤죠. 큰어머니가 상담하시는 스킬이 좀 남다르시던데 현업이 교육업계에 계시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큰엄마가 어학원 선생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상담이 남달랐나 봐요. 큰엄마가 저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여기를 가라고 추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염탐하는 경쟁업체라고 느끼면서 상담할지라도 경쟁업체에서 내 공부방 교수소 학원을 정보를 캐내는 그런 전화이고 대면 상담일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공부방 교수소 학원에 상담을 하실 때 상담 전화가 쇠하거나 혹시 경쟁 업체에서 염탐 전화일까? 경쟁 학원에서 나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정보를 캐내는 그런 전화일까라고 의심이 들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상담에 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담 전화하실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에 임하셔서 성투하시는 그런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실 건데 아이들도 성장하고 더불어서 선생님도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